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12시 증시타파입니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둔 이후에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물론 수익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익에 목마르신 분들 많으시죠? 이 시간에 함께 대응책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증시타파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고민 마음껏 해결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1시간 동안 또 알차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10월 달도 아닌 것 같죠.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말이에요. 지난 9월에 동결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9월 아니면 12월 이렇게 의견이 좀 모아졌었잖아요. 9월이 아니니까 12월일까 했는데 10월 달에 혹시 모르니까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에 미국 쪽에서 나왔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10월도 아니구나 하는 다소 좀 안도의 흐름을 현재 시장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미국과 유럽 증시 흐름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도 이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상쾌하게 첫 번째 단추를 채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단추가 하나 부족해요. 바로 금요일이 한글날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시장 분위기가 다소 좀 뭔가 붕붕 떠있는 느낌이 거기에서 오는 걸 수도 있어요. 이번 주 4거래일만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짧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우리가 압축적으로 그리고 시장 대응 발빠르게 해봐야 되겠죠. 현재 양시장이 1% 나란히 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은 이제 2000선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과연 이번에 뚫어줄까요? 그리고 코스닥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700선 고지 그다지 좀 멀지 않게 느껴지는 건 저뿐만일까요?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응원해 보시면서 또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02-325-8200번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화 진단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 전화번호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포트폴리오 진단은 방송 전후에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장중에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 마감한 이후에 이 VVIP라는 코너에서도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드리는데요. 저희 토마토TV에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종목 진단 코너가 있으니까 방송 전후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 또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뭐 언제 어디서든지 아니든 바뀌든 식사를 하고 계시든 컴퓨터 앞에 계시든 TV 앞에 계시든 방송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활기찬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 신청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포트폴리오 진단해 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용역 함께 할 거고요. 전화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장 전문가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황정훈 과장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벌써 좀 전화가 오고 있네요. 저희 좀 빠르게 신청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쭉 오늘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시장을 좀 보니까 오늘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좀 소외된 쪽 찾는 게 좀 더 빠르더라고요. 웬만한 쪽은 오늘 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 좀 특징이 있다면요. 원달러 환율의 하락 때문인지 내수주들이 조금 더 양호한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수주의 모멘텀이 될 만한 게요. 제가 심심타파 시간에도 여러 차례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물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유통주에게는 호재는 호재인가 봅니다. 오늘 일부 백화점주들도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연일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기사들,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무래도 숫자로 확인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이렇게 또 연말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이 양호한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내수주 접근을 해도 될지 그리고 내수 관련해서도 뭐 백화점주들이 있죠. 뭐 운송 쪽 그러니까 뭐 택배라든지 이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자상거래 쪽도 크게 보면은 해당될 수도 있고 화장품, 밥솥 이렇게 유커 관련주들을 봐야 될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토론 기대해보죠. 그럼 오늘 지금 전화 벨소리가 계속 불이 난 듯 울리고 있습니다. 신청해주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좀 신청해주신 종목군
접수가 되시면은 채팅방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좀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고 있는지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게시판에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좀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북적북적합니다. 가을이 좋은 이유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슈퍼맨님, 이 아이디가 약간은 제가 좀 낯선데 필명 참 좋습니다. 슈퍼맨 같은 그런 증시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또 그런 종목들 많이 담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는데요. 오늘 이분께서는 장이 좋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모라카님께서는 쉬는 날 없이 365일 개장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이 시간 투자라는 것도 시간이 즉 돈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기회를 놓치기 싫으신 마음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늘 한결님께서는 상승 종목 더 많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저도 이런 날은 또 상당히 좀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좀 방송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 밖에도 레몬써니님께서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레몬써니님의 휴온스 신청이 돼 있고요. 그리고 LS 산전도 있습니다. LS 산전은 좀 여러 차례 종목 진단 신청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리고 CJ 대한통운도 종목 진단 신청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하나케미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5647번님께서 전화 주신 종목이고요. 19,700원에 비중 15% 담아주셨어요. 현재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 화학주들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한데 이 종목도 10%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케미칼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일단은 좀 수익을 축하드리면서 추가적인 목표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 부장 전문가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우량주 클럽의 부장입니다. 네, 하나케미칼입니다.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계시는데요. 얼마까지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인가요? 예, 이 하나그룹에서 주력으로 큰 하나케미칼. 사실은 이제 이 동사의 그 매출 실적에서 중요한 부분이 석유화학 분야도 있지만은 태양광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산업에서 조금씩 이제 업황 개선이 좀 기대된다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이 회사는 2014년까지는 매출액은 계속 성장해 왔거든요. 영업이익이 2014년 1,400억대였는데 당기순이익이 100억대로서 적자의 테이프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적자 반전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좀 주가가 급상승하는 케이스인데, 이 종목은 기관이 아주 손하는 종목인데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도 손하는 종목이에요. 따라서 실적 개선 플러스 요즘같이 변동성 큰 장에서는 이런 특화된 종목이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그룹에서도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한 150%에서 170% 사이에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유보율이 400%가 넘어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까지는, 그리고 2014년까지는 영업에 대한 마진이 1.7% 정도로 아주 저조했었으나 금년부터는 3%대로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주가가 상승 추세에 돌입했죠. 자, 차트로 하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의 지금 현재 주가는 2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주봉 라인으로 보면은 멀리 200선이 걸쳐져 있고요. 아래에서는 120선이 60선과 함께 걸쳐져 있기 때문에 지지선이 상당히 좀 강하고 상방향으로의 매물, 즉 저항 세력이 별로 없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성장성 플러스 알파로 접근시켜 봤을 때 기간 수급이 너무 좋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기술적으로 단기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합니다. 이 종목은 아래쪽 자리 2만 원이나 떨어지면 저가 매수 유입이 되기 때문에 손절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28,000원 이상, 트레이딩 기간 3개월 이상 제시합니다. 네. 네, 지금도 흐름 양호한데 앞으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사이드 여력을 확인해 주셨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전화 온 종목이 있어서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KCI, 최근에 좀 흐름이 양호한 종목인데요. 9034번님의 종목 14,700원에 비중 40% 담아주셨습니다.
자, 비중도 꽤 크고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양호했었는데 오늘은 약간은 좀 쉬어갑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약간 좀 높으셔서 그런지 현재는 아직까지는 좀 원금 회복 못 하셨어요. 한 달 넘게 들고 계신 종목 같은데요. 과연 이 상황대로라면 원금 회복 그리고 그 이후를 노려볼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KCI 현재 주가는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37% 하락입니다. 거의 전일 종가와 비슷한 보합 수준이고요. 13,500원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다린 만큼 좀 마이너스로 마무리하긴 약간 좀 아쉽잖아요. 플러스 전환, 좀 수익을 내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부장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KCI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일단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폴리머 쪽이죠. 산프 원료입니다. 이 계면활성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회사입니다. 이 생필품에 관련해서 즉 필수 소비재급에 상당히 좀 보면 매출이 안정적이에요. 규모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업에서 동사는 300억, 400억대의 꾸준한 매출을 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되는데 2012년도에 20억 영업이익이 났으면 2014년도에도 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단 말이죠. 근데 금년에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1월부터 6월 말까지가 벌써 30억대 수준이에요. 그러면 1년 농사 다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당기순이익이 30억대고 2015년도 예상하는 업황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생필품에 관련된 주식들이 주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좀 비싸게 샀죠. 이미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배 이상의 더블 시세를 냈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채 비율이 30%대, 유보율이 600%가 넘는 안정적인 재무구조, 8%대의 영업이익률이 14% 정도까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13,500원대나 12,500원대 매수 관점. 저는 단기 목표는 직전 고점 16,000원까지 제시합니다. 지금은 손절은 의미가 없고 치워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독가 매수 그리고 단기 목표 16,000원 유효합니다. 보입니다. 네, 12시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장은요, 오전장의 이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입니다. 대체로 1% 정도의 상승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쌍끌이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들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후반부에 또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종목들 좀 수익 내고 계시거나 응원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면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을님처럼 MPK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미스터 피자 코리아죠. 이 피자도 먹고 화장품도 사고 하시면서 오늘 흐름 좀 양호한데 이 부분 응원의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런 좀 내수와 관련된 섹터들 연말의 소비 시즌을 겨냥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 삼아볼 수 있을지 토론 주제로 내드렸는데 한 차례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섹터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관심은 약간은 좀 한때 피크를 쳤을 때보다는 좀 주춤해진 모습이에요. 시장 그리고 게시판 분위기도 좀 비슷한 모습인데요. 과연 이 문정식 운영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함께 이어가 보시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조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문정식 운영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혹시 마트나 백화점 좀 자주 가시나요? 자주 가죠. 아, 그러면은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한 이후로도 좀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마트도 어제 다녀왔는데요. 네. 네. 분위기 그냥 예전하고 비슷한가요? 네, 별로 달라질 건 없다고 하고 또 네. 아는 지인이 파주 아울렛인가요? 네. 거기를 그저께 토요일 날 다녀왔는데 굉장히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하길래 한번 백화점에 갔다 왔는데 저는 약간 실망을 하고 온 케이스고요. 실망을 하든 뭐 아니든 그거는 그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 사람들이 붐비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연말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까요? 이 문정식 운영형님 여기에 대해서 기사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다고 좀 보시나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원래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문화죠.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이후에
그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뭐 소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뭐 제조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뭐 연말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재고 정리하는 시점에서 물건들을 좀 싸게 해가지고 일단 소비자들한테 좀 넘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워낙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와 기업이 일단은 또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세일 행사라든가 어떤 이런 기간의 연장을 통해서 어떤 소비를 좀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일단은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걸 들여다보면은 기존의 뭐 백화점 정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랑 별로 차이점이 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우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외 관광객들을 통한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일단은 좀 최근부터 좀 이슈화되고 있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들도 일단 뭐 봄이라든가 가을에 시즌 굉장히 크게 할인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관광 상품으로 일단 어떤 맞아요. 연계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부와 어떤 기업체들이 좀 연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좀 문화적인 부분으로 좀 정착을 시킨다면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뭐 요우커라든가 뭐 이러한 쪽에 해외 관광객들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제 뭐 소비의 진작 이런 부분들까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요, 좀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일단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홍콩 같은 경우는 12월에 엄청난 이 세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도 좀 유입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관광 상품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걸음마 단계입니다. 과연 정부 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대안을 내놓을지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인데요. 어떤 시청자분이 신청을 해주셨을까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계신 지역이 어디신가요? 아, 여기 서울이에요. 네, 혹시 이번 주말에 불꽃축제 보셨어요? 아니요. 아, 그러셨군요. 저 서울에 계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시간에 또 제가 정리를 해드려가지고요. 어떠셨나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쪽 말고 또 주식 공부를 지난 주말에도 하셨나 봐요. 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세요? 지금 이수 페타시스가 네. 6,300원에 20%요. 네. 네, KT 뮤직이 네. 7,080원에 20%. 네. 인선 ENT가 7,260원에 30%. 네. TK 케미칼이 3,100원에 30%. 종목들 매수하신 가격이 대체로 이 10,000원 미만의 종목들이고 또 여러 가지 섹터에서 종목을 좀 골라주셨는데 지금 TK 케미칼만 약간 좀 수익 보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들은 다 어떻게 해서 좀 매수를 하신 거세요? 저희들은 그 주로 이 토마토 방송을 많이 보고 네. 하는데 네. 대체로 좀 고점에서 사신 종목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간에 저희 신청 좀 해주셨어요? 해주셨으면 저희가 좀 일찍 도움을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쉽습니다. 예, 근데 몇 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시간은 약간 좀 제한적인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좀 결정해 놓으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이 종목은 손절하고 싶다. 이 종목은 더 가져가고 싶으시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인선 ENT가 네. 너무 저희가 저거 해갖고 좀 손절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네. 네, 어떻게 다른 거는 그냥 좀 저거 해도 가지고 가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TK 케미칼은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원금 회복 이후에 좀 수익 내고 계신데요. 일단 이 부분을 좀 축하를 드리면서 저희가 목표가 더 올려봐도 될지 알아봐 드릴게요. 네. 네, 방송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자님은 주식 100%로 꽉 담고 계세요. 다만 아쉬운 점이 좀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부터 진단 들어가 보죠. 온효영님, 네. 어떤 밥상인가요? 일단은 뭐 종목군들, 개별 종목군들을 채워 놓으셨는데요. 섹터별이라든가 이제 산업별로 좀 다양하게 좀 채워 놓으신 것 같고요. 일단은 포트폴리오 한 줄 평을 드리면 다양한 음식이지만 영양소 관리가 필요한 식단이다. 예. 제가 계속 영양소 관련된 그
한 줄 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영양소 관리라는 부분은 어떤 이제 비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관련된 뭐 전망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률 관리적인 측면이 조금 좀 성향이 좀 굉장히 좀 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신문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종목을 편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후에 관리가 좀 안 되신다는 점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수가를 일단은 좀 보게 되면요. 추세가 다 살아 있었던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깨지고 이러하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소 좀 저희의 도움이 절실한 포트폴리오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럼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KT뮤직입니다. 매수가가 7,080원. 제가 좀 매수가대를 보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해죠. 지난해 매수를 하시면서 꽤 오랜 기간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KT뮤직은 여기 뭐 디저트 쪽에다가 놓을게요. 네. 7,080원 올 듯 말 듯 하시면서 약간 애타게 만드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근데 KT뮤직 같은 경우에는요, KT 계열의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유무선 인터넷 기반으로 한 음악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진이라는 서비스로 음원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는 좀 괜찮았었는데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에서 밀크 음원 파동이라고 밀크를 뭐 통해서 음원 서비스를 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관련된 음원 및 음악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됐어요. 그때 이제 작년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이후에 어떤 좀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약간 이러한 우려가 좀 현실화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약간 이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뭔가 좀 차별적인 서비스라든가 신규 서비스를 통해서 이 수익성을 좀 확보시키는 전략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KT뮤직은 뭐 상대적으로 업계에서는 한 4위 정도 되는 업체인데요. 1위 업체인 멜론 서비스 대비해가지고는 그렇게 큰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 주식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미루어서 어떤 이 음원 서비스 뭐 지금 PC라든가 이런 쪽에서만 되었던 어떤 음악 서비스가 모바일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계신다면 오히려 KT뮤직보다는 저는 오히려 1위 업체인 로엔이라는 업체의 주식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보통 이런 주식들은 보통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음원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통신사들이랑 연계 혹은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이랑 연계해서 뭔가의 서비스를 조금 수익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좀 바꾸게 돼서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1위 업체로부터의 수혜가 시장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러한 생각에서 이 포트를 담으셨다면 오히려 그냥 로엔 쪽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음원주 관련해서 이슈를 보니까 연내 음원 가격 인상이 한 차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증권가 분석도 좀 있고요. 연내 혹은 내년 초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음원 관련된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가 로엔이다. 로엔이. 로엔은 그런데 관련해서 또 레포트가 많이 나와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로엔이 좀 더 나은가요? 아니죠.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요, 다 비쌉니다. 다 비싼데, 네. 거의 퍼 기준으로나 PBR 기준으로 다 비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KT 쪽에서 어떤 좀 차별화된 서비스가 나타날 거냐.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요. 계속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간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일단은 수익 지표겠죠. 전체적으로 회사가 경영을 잘 해낼 때 돈을 좀 벌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상반기에 어떤 기대감에 비추어서 1분기나 2분기 실적 나오는 걸 봤을 때는요. 로에는 어느 정도 지켜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런 이제
산업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업계 1위 업체를 가져가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가격을 보게 되면 상반기 대비해서 로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KT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 아니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음원 뮤직 관련돼서 일단 어떤 좀 전망치들을 좀 좋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1위 업체를 가져가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교체 의견이신데요. 지금 얼마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목표가는 높게 보질 않고 있고요. 뭐 일단 목표가는 6,500원 정도 드릴 텐데 손절가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5,500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갖고 있더라도 손절가도 밑으로 떨어져서 5,500원, 올라가면 6,500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손절가는 제한적인데 반해서 목표가가 좀 높다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일단은 뭐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좀 실리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단 로엔이 저는 더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종목도 손실 한 9월 달 급등을 할 때 이때쯤 매수하신 가격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또 어디에 놓을까요? 이수페타시스는 여기 스파게티요. 스파게티 지금 어느 정도 좀 구색을 서서히 밥상에 갖춰가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네, 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고다층 PCB라는 거를 생산해내는 업체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기술력은 상당히 좀 높은 회사고요. 어떤 이제 이 PCB라는 게 어느 쪽에 좀 들어갈 것이냐, 우리가 이제 뭐 IT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뭐 통신 장비에도 들어가고요. 또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고다층 PCB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일단은 이 IT 제품들이라든가 이 방향성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이 고다층 PCB가 계속적으로 좀 쓰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절대적으로 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괜찮은 업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이제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서 이 IT 부품 쪽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상당히 좀 높고요. 향후에 일단은 뭐 투자 관련돼서 이 고다층 PCB에 대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전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주요 주주 구성을 보게 되니까 국민연금이라든가 신형 자산운용 대표적으로 약간 좀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쪽에 대한 어떤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슈화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다는 부분은요. 그만큼 싸다라는 인식이 일단은 대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PCB면은 전방산업이 스마트폰 쪽인가요? 아니면은 좀 PC나 이쪽에 좀 원래 이제 이게 PC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IT 기기, 통신 장비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사물리터의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모바일 PCB 쪽으로도 일단은 좀 진출을 한 상태라서요. 전방위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이 산업에 발전되는 트렌드와 맥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PER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2015년도 실적 기준으로요. 퍼가 7.2배 정도 되고요. PBR 기준으로도 한 1배 정도 수준이라서 IT 종목군들은 좀 평가나 전망들이 좀 높은 업체들은 PBR이 보통 3배, 4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뭐 IT라고는 하지만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적정한 수준, 그리고 뭐 비싸다, 아주 싸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수익 가치 대비해서는 좀 싸다 정도고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1배 수준이면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업체입니다. 네, 지금 이 종목도 약간은 좀 손실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뭐 일단 밸류에이션으로 일단은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부분들인데 단지 지금 일단 시장의 어떤 이슈,
약간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뭐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일단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만 추세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약간 하향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분은 또 거래량이 약간 실려주면서 추세가 전환되면 또 어느 정도 또 바로 또 매기가 붙을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좀 목표가를 잡아볼까요? 예, 목표가는 좀 높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좀 찾아보니까 9,000원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뭐 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가기까지는 좀, 일단은 좀 추세를 좀 중간에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도 한 7,000원 정도 선, 그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5,300원 정도를 또 건드리게 되면 뭐 5,000원 이하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5,3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 인선 ENT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좀 매도하고 싶으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선 ENT 그만큼 현재 4종목 가운데서 가장 손실폭이 큰 종목입니다.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인선 ENT. 인선 ENT는 뭐 샐러드 쪽에 놓을까요? 네, 샐러드. 상당히 좀 호불호가 엇갈립니다. 또 채식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만큼 좋은 메뉴가 없는데 이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또 다소 계륵 같은 존재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관점에서 샐러드에 좀 놔주셨나요? 네, 그러니까 야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를 또 즐겨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약간 좀 생소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건설 폐기물 분야에서 일단은 뭔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고 아니면은 어떤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부분들이 뭐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 이제 산업 폐기물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같은 게 아무 데다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처리가 되면 이러한 분들을 해체하고 또 처리돼서 소각해서 또 매립하는 과정까지 이 일련의 공정들을 할 수 있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폐기물 일괄 처리 공정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공기업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어떤 건설에 대한 부분들, 공사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 SOC 투자랑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고요. 민간 건설회사랑도 일단은 상관이 있겠고요. 어떤 뭐 지역들의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이랑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슈화되었던 부분은 여름 정도 돼서 뭐 광양하고 사천 쪽의 매립장 부분에 대한 뭐 어떤 소송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제가 일단 좀 일단락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도 어느 정도 그러한 우려감들을 반영시켜서 하락을 했다가 지금 추세 이제 중기적인 추세로 좀 복귀를 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만 이 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업체에서 제시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이 살아있는데요. 실적을 확인해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계속해서 다음 분기로 연기되나? 그 다음 분기로 연기되나? 내년으로 연기되나? 이러한 우려감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인선 ENT 게다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거의 7월달 고점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제 영양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기업이 이제 뭐 7,000원대 오히려 올 한 8월 전까지는 좀 양호한 흐름이었는데요. 이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날이 바로 8월 3일 정도 되는 날이에요. 예. 중장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깼던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장중에 이 모습을 좀 보셨더라면 한 6,500원을 하회하는 시점에서는 일단은 좀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가격이 또 4,000원까지 빠졌다가 또 저점 대비로 보면요. 5,380원이면 한 30% 정도 이상 좀 상승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우려감 대비해서 주가가 쭉 빠졌다가 너무 많이 또 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내년도라든가 내후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종목이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다시 올려놓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세를 다시 틀어서 올리려면은 분명히 3분기가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한 35억인가 3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나와주게 된다면 분명히 한 7,000원 선까지 6,500원 이상 선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그 정보, 주식 정보 관련돼 가지고 이 기업들도 상당히 좀 조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시장에 이렇게 좀 풀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차트 보고 추세를 보고서 그냥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016년도와 17년도에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커버리지를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대한 어닝에 대한 예상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16년도에 이익이 195억, 2017년도에 267억인데 신뢰감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몇 번의 실적 악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약간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좀 깨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추세가 미리 던져버릴 정도의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이 상태로라면,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가격대라고 한다면 6,500원 정도까지 일단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시장에서 이 기업을 바라보는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데 또 실망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또 이전 저점까지도 빠질 개연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손절가는 5,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요거 건드릴 경우에는 반드시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지금 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사이에서 움직이실 때는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선 ENT입니다. 마지막으로 TK케미칼 유일하게 수익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한 17% 정도까지 올랐고 현재는 11%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좀 들어보죠. 일단은요, TK케미칼 좀 놔주실까요? 예, 메인 스테이크에다가 네. 놓겠습니다. 네, 메인 요리가 나왔네요. TK케미칼 오늘 급등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최근에, 그러니까 10월 들어서 주가가 좀 강하게 되는 업체들을 대충 보면요. 물론 뭐 어떤 일시적인 테마나 이슈에 의해서 오른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이제 우리가 내년도를 대비해서 가져가야 될 종목들 중에서 TK케미칼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합성 섬유라든가 원료 관련 화학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업체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건설,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일단은 진출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우방, 아이유쉘이라는 브랜드로 일단은 분양 사업에 좀 뛰어들었고요. 물론 이 분양 사업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에 대해, 왜 전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좀 공급이 조금 원활하게 조금 정부에서도 좀 허가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수요적인 면에서도 계속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업과 그리고 신규 사업 부분들을 같이 보게 되면요. 본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스판덱스 증설 효과에 의해서 어떤 뭐 내년도에 갔을 때는요. 감가상각비가 감소가 되면서 이익률이 굉장히 좀 급등하는 어떤 그런 전망치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시행 물량 확보로 인해서 건설 쪽에서는 또 실적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더라도요. 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갔던 흐름이 주봉상으로 보게 될 때도요. 이게 이 정배열 확장세에 들어가는 초입 국면이라고 일단은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도 사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뭐 계열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남선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대한해운, 우방건설 등과 함께 SM그룹 계열사로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부터 지금 시장에 좀 깔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원재료 투입 단가 하락, 그리고 건설 부분에 대한 이익 증가 부분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프라이스 인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많이 좀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의 전망치들을 보면요. 매출이 약 플러스 17% 예상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4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또 볼 수 있다는 게 시장 내에서 어떤 그 컨센서스의 동향이고요. 목표가 보게 된다면 지금 뭐 기술적인 자리라든가 혹은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를 보게 되더라도 한 4,500원 선까지 좀 상승이 좀 가능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원 정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좀
예, 추세가 오늘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건드리게 될 경우에 이 추세를 깨트리고 내려갈 경우에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손절가는 그래서 굉장히 낮습니다. 2,800원 정도 손절가는 그 정도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바로 직전 고점 부근까지 딱 갔다가 절묘하게 여기서 좀 밀리더라고요. 여기를 좀 한 번에 뚫어주지 이럴 때는 추세적으로 보통 어떤 경우가 많나요? 보통 이제 이전 고점을 뚫어줄 때요, 신뢰성이 좀 높게 생각이 되면요, 이 오늘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고점을 넘어가려면은 이 손바뀜 현상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폭발적인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전형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듯한 그러한 차트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좀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또 이 급등락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펀더멘탈한 요인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같이 어떤 이제 차트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요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트렌드는 우상향 트렌드를 좀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서서 세 종목 진단 들으시면서 다소 우울하셨다면 마지막 TK케미칼은 다소 호평이 나왔습니다. 좀 잘 대응해 보시면은 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진단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수정 레시피 세워볼까요? 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뭐 인선 이엔트라든가 이수페타시스 관련돼서 매수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뭐 인선 이엔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가져가도 될까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제시해드린 손절가를 잘 보시면서 보유를 하시기 바라고요. 수정 전략은 뭐 이수페타시스, 인선이엔티, TK케미칼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제시해드린 목표가와 손절가들을 잘 보시고 모니터링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KT뮤직은 로엔으로 교체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댁에서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가격 전략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은 노트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KT뮤직부터 살펴보죠. 이 종목 교체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는 6,500원, 손절 라인은 5,500원입니다. 이어서 이슈페타시스 보유 의견이고요. 7,000원 목표가, 목표 주가 5,300원입니다. 인선 ENT 보유 의견 6,500원 목표가, 손절 라인 5,000원이고요. 마지막으로 TK케미칼은 내년 초쯤까지도 좀 내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종목이라는 분석과 함께 보유 의견의 4,500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2,800원 제시됐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쭉 살펴봤고요. 이 가운데서 KT뮤직 같은 경우는 로엔으로 좀 종목 교체를 1등 종목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미뤄진 관계로 바로 종목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으세요. 게시판에 그리고 또 종목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0915번님의 종목 FNC 엔터테인먼트부터 보겠습니다. FNC 엔터 22,400원에 비중 20% 담아주셨는데요. 지금 약간 손실 보고 있기는 하지만 손실이 크지는 않으세요. 지금 좀 손절을 일찌감치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좀 들고 가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한화투자증권 가보겠습니다. 황정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황정훈입니다. 네, 오늘 엔터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FNC 엔터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FNC 엔터 최근에 이제 엔터주 중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거물급 개그맨인 유재석을 영입했고 그 이후에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계속 영입하면서 확대 성장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런 시도로 말미암아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영업이익 4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에 한 1, 20억대 영업이익이었기 때문에 그 2배 이상 증가를 하는 거고요. 연간으로도 100억 정도 상당히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따라 올라와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3대 연예기획사로 JYP 엔터테인먼트보다도 최근에는 더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아무리 3분기 실적 40억 좋다 하더라도 역시 비싼 주가인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기대감들, 그런 거물급 연예인들을 이제 유치하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월 실적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있고 아직은 이렇게 크게 좀 모멘텀을 좀 못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여기서 더 뭐 실적이 빠르게,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빠르게 주려면은 실적이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 그런 실적에는 이제 가수들, 키워낸 가수들, 뭐 CN블루라든가 키워낸 가수들의 실적이 좋아질 때 좀 크게 실적 상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유명 연예인들의 영입보다는 그런 키워낸 가수들의 실적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일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 매출 비중이 한 50% 이상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의 성과와 또 원엔 환율, 엔달러 환율, 환율적인 측면도 좀 간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건 뭐 다른 엔터주들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 반등 구간에서는 좀 약한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좀 지나가는 11월 중순 이후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뭐 3만 원 이상, 뭐 4만 원 넘게 다른 엔터주와의 밸류에이션 비교했을 때 그 정도로도 갈 수 있는 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이 실적 시즌이 끝난 11월 중순 이후부터 좀 더 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뭐 보유 관점이고요.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FNC엔터였습니다. 이어지는 엔터주 SM도 올라와 있습니다. 큐뮬러스 124님께서 이 종목 신청을 해주셨는데 4만 원대 위에서 사셨어요. 현재는 한 3만 9천 원 정도에서 움직이거든요. 4만 1,600원에 비중 30%, 현재 1%가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참 좀 4만 5천 원까지 잘 나가다가 최근에는 좀 쉬어가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황 과장님? 예, 뭐 비슷한 관점인데요. 뭐 엔터주 중에 대장주이고 역시나 이제 일본 매출 비중이 높은데 최근에 이제 계속 일본 그러니까 엔저 현상이 두드러졌다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시황의 이제 변경으로 인해서 엔저가 좀 엔고로 가게 되면서 뭐 똑같이 벌더라도 그 수익이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8월 들어서부터 아주 부진했던 주가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지금은 좀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국면인데요. 비슷한 관점에서 실적 시즌에는 지금 주가는 좀 실적 대비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좀 지지부진한 좀 조정의 구간을 좀 겪을 것으로 기관 조정의 구간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주력 가수들, 뭐 동방신기라든가 슈퍼주니어, 지금 뭐 군입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공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가수들의 주요 가수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큰 모멘텀은 좀 없는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또 중국 쪽으로의 그런 진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적인 그런 성과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중국 관련 엔터주로서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5만 원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기대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아까 FNC엔터와 마찬가지로 좀 지지부진한 좀 쉬는 구간을 겪을 수 있다라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진단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 상황이 지금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가을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심심타파 키워드 단풍으로 정해봤어요. 심심타파 넘어갑니다. 네, 365일 1년 가운데 요즘처럼 날씨 좋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손에 꼽힐 겁니다. 특히나 이 사계절이 이제는 뭔가 좀 봄과 가을이 상당히 좀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우리가 마음껏 즐겨야 될 텐데요. 가을에는 특히나 또 단풍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의 산들도 울긋불긋 서서히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풍놀이 일정 미리 좀 세워보시라고 저희가 그 부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벌써 첫 단풍은 좀 어느 정도 시작이 됐어요.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치악산 이렇게 지금 현재 첫 단풍은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이 단풍의 절정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단풍 지금 좀 구경을 가셔도 좋지만은 10월 중순부터가 아무래도 좀 피크가 될
될 것 같아요. 이 설악산 쪽부터 이 아래쪽으로 서서히 좀 단풍 시기가 옮겨간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가장 단풍 절정 시기가 빠른 것은요, 이 금강산을 좀 제외하고 이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서 보시면 설악산이 10월 18일로 가장 빠릅니다. 이 시기를 좀 놓치지 마시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대산도 좀 비슷한 시기예요. 10월 17일 아무래도 좀 이 위쪽에 있는 이 산들이 조금 더 빨리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10월 말쯤에 북한산이 또 단풍 절정을 맞습니다. 또 월악산이나 속리산, 계룡산도 10월 달 말에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유 있게 한 11월쯤에 단풍놀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 남부 지방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리산 쪽 그리고 무등산도 이 11월 달 초까지 단풍 구경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0월 막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피크가 될 것 같으니까요. 요 시기쯤 주말에 시간 좀 비워 놓으셨다가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나들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심타파 단풍 시기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진단 좀 해볼게요. 지금 또 보니까 올라와 있는 종목이 1108님의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저희가 엔터주 좀 짚어드렸는데 지금 IT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삼성전기 63,700원에 비중 30% 담아주셨는데요. 63,700원 현재 주가네요. 오늘 아마 매수하시고 어떻게 할까, 내가 과연 잘한 건가 고민이 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들어볼게요. 황 과장님, 이 종목 매수 잘한 건가요? 예, 매수, 비교적 잘 하신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삼성전기, 최근에 주가 사실 이제 한 7, 8월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그런 스마트폰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빠지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9월이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삼성페이 때문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페이, 애플페이, 여러 가지 페이들이 있지만 삼성페이가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성공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 부품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페이에서 하는 그런 마그네틱 보안 전송이라든가 무선 충전, 여러 가지 NFC라든가 그 관련 부품을 만드는 이제 핵심 삼성페이의 핵심 부품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당장 3분기 실적 시즌인데 환율 우호적으로 환율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1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원엔 환율은 또 올라가면서 엔고 그리고 원저로 인해서 당장 실적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가능성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기관이 줄기차게 계속 담았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5만 원대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20% 이상 올랐었습니다. 바닥 대비. 그럼 이제 조정이 좀 한 차례 이 대형주가 20%나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한 차례 나올 구간이었고 지금 조정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살짝 조금 더 조정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셨는데 아주 초단기적 관점에서는 바로 움직일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호적인 그런 3분기 실적 그리고 그런 시황의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삼성페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기적 관점에서 보유 의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이어서 동부하이텍도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드리마라는 예쁜 필명을 가지신 분께서 이 종목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다만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이 종목 14,500원에 사셨거든요. 비중은 15%인데요. 지금 13,000원대니까 약간은 좀 손실을 보고 계세요. 최근에 가랑비에 옷 젖듯 2%, 3%씩 조금씩 밀려 내려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손절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참아볼까요? 예, 반도체 부품주이고 사실 올해 한 해 들어서 이제 그 중대형주 중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었는데요. 무려 한 5,000원대 주가에서 2만 원대 한 4배 올랐다가 조정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정은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좀 보여지는데 중요한 지지선이 좀 15,000원 이탈하고 조금 더 추세가 좀 깨진 모습입니다. 수급도 아직 기관들이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동부그룹에서 그것도 알짜 회사였는데 이게 이제 중국 쪽의 반도체 업체로의 그런 매각 가능성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 무엇보다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개선이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3분기는 더 또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실적 대비 지금 주가 좀 다소 올랐다가 떨어진 이 주가도 사실 실적 대비 좀 저평가 구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에 대한 믿음으로 좀 기다릴 여지가 있으시다면은 좀 더 보유하시면서 좋은 실적 소식과 이후에 뭐 추가적인 뭐 중국 쪽으로의 뭐 매각이라든가 그런 좋은 뉴스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수급이 좀 꼬였습니다. 그리고 4배 오른 주가에서 좀 조정이 아직은 좀 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더 좀 지지부진하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진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 좀 쭉 이어가 봤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물론 겉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눈에 띄는 점 한 가지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코스닥 쪽에서 현재 연기금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1시 구간부터였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 쪽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은 오후장에 매도 전환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좀 상단이 좀 막혀있는 모습 현재 구간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게시판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좀 나눠주셨는데요. 후올가님 그리고 백비둘기님 오늘은 약간 늦게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못 도와드렸어요. 혹시라도 내일도 계속 궁금하시다면 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층 시타파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피가 되고 또 살이 되는 여러 가지 게시판의 글들 좀 저희가 이렇게 올려주신 내용들 참고해서요. 내일은 더 나은 방송으로 준비해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놀러오세요.